자, 13번. 전자제어 가솔린 분사장치의 연료 펌프에서 책 밸브의 역할은 무엇이냐? 자, 이 연료 펌프 책 밸브는 잔압 유지와 재시동을 용이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은, 잔압이라는 것은 뭐냐면 파이프 내에 연료가 흐름을 계속 가는데 이때 여기서 딱 끊어졌어. 그러면은 이 파이프 내에 압력이 항상 약간의 남아 있어야 다음 시동을 걸 때 바로 나와서 시동이 용이하게 되겠죠. 그런데 시동을 딱 껐을 때 연료가 작동되지 않고 어떤 막아주지 않고 여기서 쭉 흘러가서 다시 연료 탱크를 가 있어. 그리고 여기 공백 기간이 있죠. 비어 있죠. 그 다음에 시동을 길게 하면 그때부터 펌핑을 해. 그러면 시동이 잘 걸려 안 걸려요? 안 걸리겠죠. 그래서 연료가 쫙 왔다가 더 이상 시동을 안 걸었을 때 연료가 뒤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 막아주는 밸브. 한쪽으로 나가서 연료가 압력이 떨어지면 딱 막아가지고 뒤로 리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밸브가 바로 책 밸브입니다. 그러면 이 책 밸브 딱 막아주게 되면 아까 펌핑을 해가지고 약간의 압력이 있죠.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밸브를 딱 막아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압력이 아주 미세한 압력이 딱 걸려 있죠. 그 잔압이라고 그래. 남아있는 압력. 그 잔압으로 인해서 다음 시동 걸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브레이크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잔압으로 인해서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중요 기능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세시에 가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유지하고 재시동을 용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 밸브를 둔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문제 보니까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즉 EGR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연료가 연소실 내에서 폭발을 일으켜서 배기가스로 나가는 데 있어서 완전 연소다 하더라도 약간의 미연소된 연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미연소된 연료를 갖다가 다시 흡입 쪽으로 돌려서 흡입되는 새로운 공기와 합쳐져서 연소실에 다시 넣어서 다시 재연소시키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EGR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EGR 시스템을 보게 되면 가속 성능의 향상을 해서 급가속 시에는 차단된다. 가속을 할 때는 신선한 공기와 새로운 연료가 들어와서 빨리 태워주는 게 낫겠죠. 재연소된 연료를 넣게 되면 아무래도 폭발력이 약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때는 차단을 해서 가속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속할 때는 배기가스 EGR 밸브의 작동이 멈추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동력 행정 시에 연소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동력 행정 시에 연소 온도가 좀 낮아지죠. 여기 재연소되는 그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의 양은 현저하게 증가된 데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감소되죠. 이걸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EGR 시스템을 둔 건데 배기가스 중에 질소산화물을 다시 한번 연소시켜서 조금 더 줄이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EGR 시스템의 그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전자제어 기관에서 냉각수 온도 감지 센서의 반도체 소자로 만든 것은 이거 전자 쪽이죠. 이때는 우리가 NTC 저항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이 감지 센서, 반도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너 다이오드 이런 것들은 한쪽으로 갔다가 한쪽으로 못 가게 하는 게 다이오드의 역할인데 이 제너 다이오드는 또 달라요. 한쪽으로 갔다가 또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발광 다이오드는 우리 LED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발광 다이오드죠. 빛을 낼 수 있는 다이오드. 그 다음에 압전 소자, 압력의 전압을 만들어서 압력으로 인해서 전압을 만들어서 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압전 소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온도 센서 감지 센서, 온도 감지 센서는 우리가 NTC 저항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16번. 소형 승용차 엔진의 실린더 헤드를 대부분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드는 이유로 알맞은 것은 자, 이 자동차 전체 무게가 가벼워야 그만큼 연료 소비율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차체가 가벼움으로 인해서 적은 연료로도 많은 그 주행 거리를 이룰 수가 있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무게를 줄여야 돼요. 무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실린더 헤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로 알루미늄 어떤 것들은 이제 블록도 알루미늄 합금 만든 것도 있어요. 아주 소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휘발유 자동차에서는 거의 다가 실린더 헤드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고 디젤 기관 같은 경우는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주철로 만듭니다. 그래서 가볍고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주로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다. 이런 거 알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가솔린 연료에서 노킹이죠. 노킹을 일으키기 어려운 성질인 내폭성을 나타내는 수치는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옥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옥탄가. 여러분들 주유소에 가시 보시면은 보통 휘발유와 고급 휘발유 있죠. 거기에 옥탄가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휘발유의 옥탄가는 약 97 정도 나오는데 고급 휘발유 같은 경우는 100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이 옥탄가에 따라서 폭발력이 좀 더 달라집니다. 이 옥탄가를 측정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점검하는 시험용 엔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CFR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CFR 기관을 통해서 옥탄가의 수치를 갖다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고자로 여러분들 알고,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CFR 기관. 옥탄가를 시험하는 기관은 무슨 기관이라고 하느냐? CFR 기관이다. 그래서 점도, 세탄가, 배포로 이런 건 아니고요. 17번은 정답이 옥탄가입니다. 자, 18번 문제. 다음 내연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만든 것은 그랬습니다. 이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 안에서 연소를 시켜서 동력을 발생하는 거고, 외연기관이라는 것은 기관 바깥에서 연소를 시켜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기관을 갖다가 외연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근래 모든 자동차 엔진들이 다 내연기관이고, 예전에 증기기관 같은 경우가 바로 외연기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1번 실린더의 이론적 발생 마력을 제동 마력이라고 한다. 우리 마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연소실 내에서 기관에서 보면은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 자, 이론적인 이론적으로 발생하는 마력, 연소실 내에서 꽝 하고 터졌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서 얻어내는 마력, 요 힘을 갖다가 우리는 도시 마력 또는 지시 마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힘을 받아서 피스톤이 받아가지고 커넥팅 노드를 통해서 크랭크 축으로 오죠. 그래서 크랭크 축이 돌려고 하는 그 마력, 이 마력을 우리는 축마력 또는 제동 마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의 이론적인 발생 마력은 지시 마력 또는 도시 마력인데 지금 제동 마력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자,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6실린더 엔진의 크랭크 축의 위상각은 90도다. 이 위상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기통일 경우에 피스톤이 4개다 싶으면은 옆에서 보면은 크랭크 축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 둘, 셋, 4개가 피스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 축 방향으로 보게 되면은 피스톤 2개는 위에가 있고 2개는 아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꽝 하고 터지면 이렇게 쑥 폭발이 일어나서 맨 밑에까지 왔을 때, 하사점까지 왔을 때 다음 실린더가 또 터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폭발의 위상각 180도죠. 그죠? 180도야. 그래서 4기통 경우에는 위상각이 180도가 되겠고요. 6기통일 경우에는 피스톤이 6개야. 6개가 한 축에 걸려 있어. 그래서 폭발을 일으킬 때 2개가 위에 있다면은 이거를 정확하게 분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120도 간격으로 전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는 이쪽에 있고 2개 이쪽에 있고 2개가 이쪽에 있고, 그래서 6기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 실린더에서 폭발이 꽝 하고 일어나면은 이 피스톤이 완전히 BDC까지 내려오기 전에 요 정도 왔을 때 다음 피스톤이 또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폭발의 중첩도가 생기죠. 그래서 요 180도에서 120도를 뺀 60도 정도가 폭발의 중첩도가 생기고요. 그래서 따라서 2개의 실린더가 폭발이 일어났다 보니까 폭발의 힘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4기통보다는 6기통이 힘이 더 좋은 거예요. 또 그만큼 더 정숙해. 폭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6기통 같은 경우 위상차는 120도인데 여기서 90도라고 하니까 틀린 거죠. 그러면 8기통 같은 경우 몇 도의 위상각이? 8기통은 8개다 보니까 축이 있으면 나눠서 90도입니다. 90도. 이게 8기통이에요. 그래서 한 개 피스톤이 꽝 하고 폭발이 일어나면 90도 왔을 때, 크랭크 축에서 90도로 갔을 때 다음 실린더 또 터져. 그러니까 폭발의 중첩도가 어떻게 돼요? 아까 60도보다 많죠? 90도죠. 90도의 폭발의 중첩도가 있다 보니까 6기통보다는 8기통이 힘이 더 좋아지고 더 부드럽고 조용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위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이 일어나고 다음 피스톤과의 폭발이 일어나는 크랭크 축에서 얻어내는 각, 이걸 보고 우리가 위상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아닙니다. 120도입니다. 그 다음에 베어링 스프레드는 피스톤 핀 저널에 베어링을 조립 시 밀착되게 끼울 수 있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축에서 베어링을 끼울 때 이 크랭크 축과 그 다음에 피스톤 커넥팅 로드에 달리는 게 핀 저널이라고 하고, 이건 메인 저널이라고 하는데, 이 핀 저널과 메인 저널에 베어링을 낄 때는 분할형이 들어가죠. 2개짜리가.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끼우는데 일단 그 베어링 저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저널이 있을 때 베어링을 갖다가 반쪽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얹어 보면은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이 베어링 바깥 찌름과 저널 안 찌름과의 차이, 그러니까 요만큼하고 요만큼이 되겠죠. 요걸 갖다가 우리는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야. 스프레드. 근데 요걸 왜 두냐? 왜 이렇게 두냐? 아니 처음부터 딱 만들지. 딱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뒤집으면 쏙 빠져버리죠. 그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바깥쪽 지름을 또 조금 크게 만들어 놓으면 갖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딱 하면 제자리가 딱 안착이 딱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밀착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프레드를 줍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끼웠을 때, 베어링을 여기다 완전히 딱 하고 끼웠을 때 손으로 딱 끼우게 되면은 여기 딱 이렇게 안착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요만큼이 더 튀어나옵니다. 요만큼. 여기서보다 요만큼 더 튀어나와. 요만큼, 요 길이, 요걸 갖다가 우리는 크러쉬라고 하죠. 크러쉬. 요것은 반대쪽 베어링을 갖다가 넣고 캡을 갖다 씌워가지고 볼트로 조였을 때에 이 베어링들이 어떻게 요만큼 크러쉬로 인해서 압착이 되겠죠. 압착이 되면 어떻게 밀착성이 더 강하게 되겠죠. 그죠? 밀착이 양호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크랭크 축을 중심으로 유막이 형성되고 열이 발생할 때 이 열 전도율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축의 진동도 잡아주고 하겠죠. 따라서 이 크러쉬의 역할과 스프레이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베어링 스프레드는 피스톤 핀전을 얘기했네요. 메인 전월도 마찬가지예요. 베어링을 조립할 때 밀착되게 끼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둔다. 그 다음에 DOHC 엔진의 밸브의 수는 16개다. 자, 무슨 뜻이에요? SOHC가 있고 DOHC가 있죠. 싱글 오버헤드 캠샤프트. 헤드 위에 캠샤프트 축이 한 개 있다는 겁니다. 싱글, 그 다음에 더블, DOHC. 헤드 위에 있는 캠축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캠도 다 두 개씩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DOHC 그러면은 보통 그 흡기 밸브 쪽에 밸브를 두 개를 두고, 물론 연소실 이렇게 보면은 흡기 밸브 두 개, 배기 밸브 두 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DOHC일 때에 보통 흡기 밸브 두 개, 왜? 흡입 효율을 좋기 위해서 더 많은 공기가 들어와서 압축시키면 더 많은 폭발력을 얻을 수 있죠. 따라서 배기 밸브는 하나를 두고 흡기 밸브는 거의 두 개를 둡니다. 이렇게 되면은 캠축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캠축이 두 개가 있어서 더블 오버드 캠샤프트 두 개 있어서 여기서는 배기 밸브가 들었는데 여기는 흡기 밸브에서 캠이 두 개씩 이렇게 있어요. 한 개 실린더마다. 그러다 보면은 밸브의 수는 16개다. 이게 공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기통일 경우에 한번 보자고요. 4기통일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흡기 밸브, 배기 밸브, 하나, 둘, 셋, 넷, 8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두 개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럼 어떻게 돼? 12개죠. 12개인데 무조건 16개다는 얘기는 하나, 둘, 셋, 넷. 뚝뚝 두 개씩 있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DOHC 엔진의 밸브의 수는 16개다. 이게 아니고 12개짜리도 있다는 얘기예요. 공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